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식톡톡의 여행 전문가 박종수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걸 느끼시죠? 이맘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디로 단풍 구경을 가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설악산이나 내장산도 좋지만 너무 멀고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된 단풍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수도권에서 차로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환상적인 단풍 명소 10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 곳 가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올가을 여러분의 단풍 여행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남양주 수종사입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운길산 중턱에 자리한 이 절은 단풍철이 되면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서울에서 가시려면 경춘국도를 타고 팔당대교를 지나 운길산역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종사 입구 주차장까지는 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주차비는 따로 없고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다만 절에 들어가실 때 촉감 명목으로 자율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수종사가 특별한 이유는 단풍나무 터널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데요.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풍경이 정말 압권입니다. 특히 북한강을 배경으로 한 단풍 사진은 인스타그램 감성 제대로죠. 이곳에 팁을 드리자면 주말에는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 평일 오전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단풍에 비칠 때가 가장 아름답거든요. 근처에서 식사하시려면 운길산역 주변에 북한강 민물 매운탕집들이 많은데 특히 쏘가리 매운탕이 유명합니다. 한 그릇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고요. 수종사 다녀오신 후에는 바로 옆에 있는 운길산 산책로를 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만한 코스라 부담 없이 걷기 좋고 강변 풍경이 일품이에요. 숙소는 두물머리 근처에 있는 펜션들을 추천드리는데요. 북한강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사계절 인기가 많습니다. 1박 기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깨끗한 숙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소는 가평 아침 구요수 목원입니다. 이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가을 단풍만큼은 정말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서울서 경춘국도를 타고 청평 방면으로 가시다가 상면 방향으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요. 주차장은 넉넉하고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인데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니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고요수 목원의 매력은 단순히 단풍만 보는 게 아니라 정원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꾸며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경정원 주변의 단풍나무들과 계곡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걷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오. 이곳은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최소 2~3시간은 잡고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오후 시간대에 야간 개장도 하는데 조명을 받은 단풍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주변에서 먹거리로는 가평 잡막국수가 유명하죠. 청평 시내 쪽으로 내려오시면 막국수집들이 많은데 한 그릇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입니다. 가평 잣도 특산물이니까 기념품으로 사가시면 좋습니다. 근처에 들를 만한 곳으로는 뿌띠프랑스나 남이섬이 있는데요. 특히 남이섬도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같이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남이섬 입장료는 왕복 배삭 포함해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숙소는 청평 쪽 펜션들이 많고 가격대도 다양한데 주말에는 미리 예약하셔야 해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전철을 타고 청평역이나 가평역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양평 용문사입니다. 천년고찰로 유명한 이곳은 단풍철이 되면 입구부터 경내까지 온통 붉은 단풍으로 물드는데요.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 타고 양평 나들목으로 빠져나와 용문산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는 편한 편이고 주차비는 3,000원 정도. 입장료는 어른 기준 2,500원으로 저렴한 편이죠. 용문사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1,000년 넘은 은행나무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거대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의 넋을 잃게 되는데요. 은행나무 주변으로 단풍나무들이 함께 물들어 있어서
노란색과 붉은색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께 좋은데요. 용문사에서 용문산 정상까지 등산로가 잘 되어 있어서 왕복 서너 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보는 단풍 경치도 일품이고요. 먹거리로는 용문사 입구 먹자골목에 더덕구이와 산채비빔밥이 유명합니다. 더덕구이 한 접시에 10,000원 정도, 산채비빔밥이 8,000원에서 10,000원 선입니다. 양평 특산물인 양평 한우도 드셔보실 만한데 이건 좀 가격대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용문사 다음에는 양평 두물머리나 세미원을 들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미원은 연꽃으로 유명하지만 가을 정원도 아름답거든요. 입장료는 4,000원 정도입니다. 숙소는 양평 시내 쪽에 모텔이나 펜션들이 많은데 가격대가 합리적인 편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양평행 버스를 타고 양평 터미널에서 내려 용문사행 버스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포천 산정호수입니다. 호수를 둘러싼 산들이 단풍으로 물들면 호수에 그 단풍이 비쳐서 그야말로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인데요. 서울에서 의정부를 거쳐 43번 국도를 따라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요. 산정호수 주변에 주차장이 여러 곳 있고 주차비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입니다. 호수 주변을 산책하는 건 무료고요. 산정호수의 매력은 호수 둘레길을 따라 걷는 산책 코스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많고 포토존도 많아요. 특히 호수에 비친 단풍 사진은 누가 찍어도 작품이 나옵니다. 호수 주변으로 카페들도 많이 생겨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단풍 구경하기도 좋고요. 이곳은 가족 단위로 오시기에 정말 좋은데 평지 위주라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걷기에 부담이 없거든요. 근처 맛집으로는 산정호수 주변의 이동갈비가 유명합니다. 포천은 원래 이동갈비로 유명한 지역이죠. 1인분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데 맛은 정말 보장합니다. 포천 막걸리도 유명하니까 성인분들은 한잔 하시는 것도 좋고요. 산정호수 근처에 가볼 만한 곳으로는 명성산이 있습니다. 산정호수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인데 억새로 유명한 곳이에요. 가을에는 억새와 단풍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숙소는 산정호수 주변에 펜션들이 정말 많습니다. 호수뷰 펜션들이 인기가 많고 주말에는 미리 예약하셔야 해요. 평일에는 8만 원에서 10만 원대에도 괜찮은 숙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정부 회룡사입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숨은 명소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1호선 전철 타고 회룡역에서 내리시면 되는데요. 차로 가시려면 의정부 방면으로 올라가시다가 회룡역 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40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어요. 주차장이 있고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입장료도 없고요. 회룡사는 수락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절인데 가는 길부터 단풍 터널이 펼쳐집니다. 특히 절 입구의 3층 석탑 주변에 있는 단풍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늑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어요. 주말도 사람이 그렇게 붐비지 않아서 여유롭게 단풍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곳이야말로 진짜 숨은 보석 같은 곳 아닐까요? 회룡사를 다녀오시면 바로 연결된 수락산 등산로로 올라가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수락산 정상까지 가시면 되고요. 가볍게 산책만 하시고 싶은 분들은 회룡사 주변만 둘러보셔도 충분합니다.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가 유명하죠. 회룡역 주변이나 의정부 시내에 부대찌개 거리가 있는데 1인분에 7,000원에서 9,000원 정도입니다. 의정부 로데오 거리 쪽으로 가시면 맛집들이 많으니 식사하시기 좋습니다. 근처에 들를 만한 곳으로는 의정부 음악극장이나 경기도 미술관이 있는데 문화생활을 즐기시기에도 좋습니다. 숙소는 굳이 의정부에서 잡으실 필요는 없고 서울 근교라서 당일치기로 다녀오시기 좋은 곳입니다. 대중교통이 정말 편한 곳이라서 지하철 1호선만 타면 되니까 차 없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광주 남한산성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이곳은 가을 단풍과 함께하면 더욱 특별한 느낌을 주는 곳인데요.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성남을 거쳐 가시면 됩니다. 약 50분 정도 소요되고요. 남한산성은 주차장이 여러 곳 있는데
북문 주차장이나 남문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비는 3,000원 정도고요. 산성 입장은 무료입니다. 남한 산성의 가을은 정말 특별합니다. 성곽길을 따라 걸으면서 단풍을 감상하는 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전체 둘레가 약 8km 정도 되는데 천천히 걸으면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일부 구간만 걸으셔도 충분히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실 수 있고요. 부문에서 서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특히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성곽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기도 일대의 전망도 정말 좋은데 날씨 좋은 날에는 서울 시내까지 보입니다. 남한 산성하면 칼국수가 유명하죠. 산성마을에 칼국수집들이 즐비한데 한 그릇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입니다. 도토리 묵도 특산물이니까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산성 내에는 행궁과 여러 사찰들도 있어서 역사 공부도 하고 단풍도 즐기고 일석이조입니다. 근처에 들를 만한 곳으로는 판교 쪽으로 내려오시면 현대백화점이나 카페거리가 있어서 쇼핑이나 간단한 차 한잔 하시기 좋습니다. 숙소는 굳이 근처에서 잡으실 필요 없이 서울에서 가까워서 당일치기로 충분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8호선 산성역에서 하차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시거나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곳은 수원 광교산입니다. 수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 산은 가을이 되면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는데요.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수원 방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광교산은 등산로 입구가 여러 곳인데 수원 쪽 입구와 용인 쪽 입구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각 입구마다 있고 주차비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등산은 당연히 무료고요. 광교산은 해발 580m로 높지 않아서 가족 단위로 오르기 좋습니다. 정상까지 왕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정상 부근의 시아바위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훌륭한데 날씨 좋은 날에는 서해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등산로 곳곳에 단풍나무가 많아서 오르는 내내 단풍을 즐기실 수 있어요. 특히 계곡을 따라 오르는 코스는 물소리도 들으면서 단풍도 보고 정말 운치가 있습니다. 광교산은 본격적인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이고요. 가벼운 산책을 원하시면 광교 호수공원을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광교 호수공원도 가을 풍경이 아름답거든요. 수원하면 수원갈비가 유명하죠. 광교산 근처에도 갈비집들이 있고 수원 구시가지로 가시면 더 많은 맛집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원갈비는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 1인분에 2만 원 이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원 왕갈비 통닭도 유명한데 한 그릇에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근처 관광지로는 수원 화성이 있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을 둘러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성곽길 따라 걷다 보면 단풍도 볼 수 있고 역사 공부도 되고요. 화성행궁도 가볼만 합니다. 입장료는 어른 기준 1,5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숙소는 수원 시내에 호텔이나 모텔들이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수원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광교중앙역에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파주 가막산입니다. 경기 북부의 명산으로 알려진 이곳은 단풍철이 되면 정말 장관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숨은 명소입니다. 서울에서 자유로를 타고 파주 방면으로 가시다가 가막산 이정표를 보고 빠지시면 됩니다.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가막산 입구 주차장이 넉넉하고 주차비는 3,000원 정도입니다. 등산은 무료고요. 가막산은 해발 615m로 제법 높은 산인데 그만큼 정상에서의 조망이 정말 훌륭합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북한산, 도봉산은 물론이고 인천 앞바다까지 보인다고 하니 어떤가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등산 시간은 왕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중급 코스라서 어느 정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단풍도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운계 폭포를 지나는 구간의 단풍이 일품입니다. 가막산에는 출렁다리도 있어서 스릴도 느끼고 재미도 있습니다. 산행 후에는 파주 장단콩으로 만든 순두부가 유명합니다. 가막산 입구 주변에 순두부집들이 있는데 한 그릇에 8,000원 정도입니다. 파주 장단콩은 특산물이니까 기념품으로도 좋고요. 파주 쪽으로 내려오시면 임진각이나 제3단골 같은 안보 관광지도 있습니다. 역사 교육도 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죠. 헤이리 예술마을도 근처에 있어서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독특한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숙소는 파주 시내나 운정 신도시 쪽에 호텔과 모텔들이 있고 헤이리 쪽에는 독특한 펜션들도 많습니다. 파주는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는 안산 대부도입니다. 바다와 함께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곳인데요. 대부도 하면 보통 여름 바다를 떠올리시지만 가을 단풍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비봉 나들목으로 빠져나와 대부도 방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대부도는 섬이지만 다리가 연결돼 있어서 차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주차는 각 관광지마다 주차장이 있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대부도에서 단풍을 즐기시려면 대부도 둘레길을 추천드립니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걷다 보면 바다와 단풍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특히 구봉도 낙조 전망대 주변의 단풍이 아름답고 일몰까지 보시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대우도는 평지 위주라서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과 함께 오시기 좋습니다. 대부도 하면 역시 해산물이죠. 바지락 칼국수가 유명한데 한 그릇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주변에 해산물 식당들이 많아서 싱싱한 회나 조개구이도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식당마다 다른데 적당히 드시면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우도에서 꼭 가볼 만한 곳으로는 유리 선박물관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기준 10,000원 정도인데 독특한 유리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 포토존도 많아서 재미있습니다. 한도항도 가볼 만한데 항구 풍경이 운치 있고 싱싱한 해산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숙소는 대부도 내에 펜션들이 많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펜션들이 인기가 많고 주말에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평일에는 8만 원에서 10만 원대에도 괜찮은 곳을 구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는 고향 행주산성입니다. 임진왜란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은 가을이 되면 역사와 단풍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서울서 자유로를 타고 행주대교를 건너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약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서 정말 가깝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주차비는 2,000원 정도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기준 1,500원으로 정말 저렴하죠. 행산성은 높지 않은 야트막한 산성이라서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상까지 3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성곽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한강과 주변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행주산성의 특별한 점은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행주대첩비와 충장사 그리고 행주대첩 기념관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살아있는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 관람은 무료고요. 단풍 구경도 하고 역사도 배우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행련성 주변으로는 한강 자전거 길도 연결돼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라이딩 코스로도 좋습니다. 근처 먹거리로는 행주치마로 유명한 행주산성 주변에 행주치마 모양의 빵도 팔고 있고요. 고양시는 호수공원도 가깝고 원당 쪽으로 가시면 맛집들이 많습니다. 특히 원당 족발거리가 유명한데 한 접시에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합니다. 일산 호수공원도 차로 15분 정도 거리라서 함께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호수공원도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름답고 호수 주변을 산책하기 정말 좋거든요. 공원 입장은 무료이고 주차비만 3,000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일산 아페스타나 웨스턴돔 쪽으로 가시면 쇼핑도 하고 다양한 식당들도 많아서 식사하시기 편합니다. 숙소는 일산 신도시에 호텔들이 많은데 가격대가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행주산성은 서울에서 정말 가까워서 굳이 숙박하지 않아도 반나절 코스로 다녀오시기 딱 좋은 곳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3호선 원흥역이나 삼성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 배차 간격이 좀 있으니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수도권 가을 단풍 명소 10곳 정말 멋지지 않나요?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한두 시간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남양주 수종사의 북한강 전망, 가평 아침구요 수목원의 정원 단풍, 양평 용문사의 천년은행나무, 포천 산정호수의 호수 단풍, 의정부 해용사의 아늑한 단풍길, 광주 남한산성의 성곽 단풍, 수원 광교산의 산행 단풍, 파주 가막산의 웅장한 단풍, 안산 대부도의 바다와 어우러진 단풍, 그리고 고향 행주산성의 역사와 함께하는 단풍까지 각각의 매력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셨나요? 가을은 정말 짧습니다. 잠깐 한눈 팔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게 가을 단풍이거든요. 보통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가 절정이니까 너무 늦지 않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각 장소마다 단풍이 드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출발하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단풍 현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어디든 사람이 많으니까 가능하시면 평일에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아침 일찍 출발하시면 사람도 적고 아침 햇살에 빛나는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여행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가을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을이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여행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